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참마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여튼 즐겁게 보냅시다. 즐겁게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혼자를 즐기면은 지겹나요? 재미없나? 혼자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저도 혼자 즐기는 걸 또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하여튼 혼자를 즐기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있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혼자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즐기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이 눈에 띄게 되면은 저절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다그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은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고 나와 맞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은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로 인간관계는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꼭 실천해보세요.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소식들 한번 임팩트 있게 전달해 볼게요. 3분기 전에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으로 위축됐어요.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화웨이한테 내주었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보면 6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이 성장세를 보이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3분기에는 한 1% 정도 감소를 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플립 이런 시리즈를 출시한 7월이 포함된 3분기에 시장이 축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신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 시리즈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폴더블폰 시장 역성장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을 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인 이 폴더블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줄어든 거에 따른 풀이된 것 같아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위축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3분기 시장 점유율 56%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 화웨이가 35% 점유율로 1등에 올랐는데 삼성이 다시 왕자를 되찾은 거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2분기 조사 결과는 내지 않고 있어서 1분기 성적이 직전 분기에 해당됩니다. 작년 3분기 비교해보니까 삼성의 점유율은 70%에서 56%로 감소했으나 1위를 기록했고 화웨이는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소폭 상승을 했죠. 아나는 5%에서 10%로 점유율 2배 늘렸고 1% 미만이던 모토로라, 샤오미 각각 7%, 6%를 기록을 해가지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출하량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1% 줄었고 Z 폴드 6는 견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Z 플립 6는 전작 출하량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하고 아너 등 자국 브랜드의 경쟁에 밀려서 점유율이 8%에 그쳐요. 반면에 중국 외 시장에서는 82%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죠. 대조를 이룹니다. 폴더블 공급망 성숙과 함께 삼성전자가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도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하죠. 북미 시장에서는 $1,000 미만의 레이저 플립 라인업을 내세운 모토로라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네요. 서유럽에서는 초박형 북타입의 매직 V 시리즈를 출시한 아너가 빠르게 입지를 늘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쪽에 미주 총괄 담당인 한진만 부사장이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서 사장으로 승진했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파운드리 쪽으로.
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기획과 마케팅을 거치면서 시장 대응 경험까지 갖춘 그 한 사장이 고객사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는데 이 1966년생이네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졸업했고 89년도에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D램 설계팀에서 일을 했고요. 97년 회사를 떠나서 2002년부터 미국 마이크론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2008년에 다시 삼성으로 복귀를 합니다. 돌아온 뒤에도 메모리 사업부 소속으로 낸드 플래시랑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쪽을 개발하면서 경력을 쌓았죠. 2017년에 개발 조직을 벗어나서 전략 마케팅실에서 상품 기획팀을 담당을 했고 이 반도체 전략 마케팅은 고객의 수요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메모리를 기획하고요. 이 사업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과의 그 접점이 넓죠. 그리고 상품 기획팀장으로 차량용 메모리랑 이 그래픽 D램 시장 창출에 앞장섰네요. 고객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주최하는 삼성 테크데이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같은 전략 마케팅 조직 아래 삼성 그 상품의 기획팀에서 이 마케팅 팀으로 자리를 옮긴 2020년부터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메모리 사업부 담당 임원으로 참석을 해서 이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설명합니다. 회사의 연례 투자자 행사인 인베스터 포럼에서도 연사로 나서요.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이듬해에는 개발 실장과 함께 사업부 내 핵심으로 분류되고 전략 마케팅 실장에 올랐고 현재는 삼성전자의 DS본을 총괄하는 전영영 부회장 역시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 사장이 맡고 있는 DSA는 삼성의 미국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 R&D하고 영업, 마케팅, 고객 지원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이네요. DS 부분의 산하의 사업부의 북미 시장 확대와 고객 협력 강화를 이끌었죠. 한 사장이 갖춘 강점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상품 기획과 마케팅 감각을 갖췄다는 건데 그 한 사장이 앞서서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인사들은 모두 반도체 공정과 제조와 기술 전문가입니다. 2017년부터 초대 그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지낸 그 정은승 전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전문가고 최시영 현재 사장은 공정개발과 제조 부분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네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을 끌어올리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고객 친화적인 자세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략 마케팅과 DS를 거친 인물이 사업부장이 오르는 만큼 고객사들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간의 시너지도 주목할 만하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하고 첨단 패키징, 메모리를 동시에 제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이 파운드리랑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도 이 반도체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한사장도 DSL을 총괄하던 올해 초에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 2024에서 이 파운드리랑 메모리의 시너지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으로 잘 잡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AI 메모리인 HBM에서도 전통적인 디램 기업과 이 파운드리 업체 간 협력이 가시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이닉스는 HBM4부터 TSMC랑 협력을 해가지고 고객 맞춤형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고요. HBM의 가장 밑단인 로직 다이의 고객사의 그런 설계 자산을 반영하고 이를 TSMC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구상이죠. 삼성은 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HBM4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로직 다이는 TSMC를 비롯해서 외부의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추진하는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건설과 설비 등에 약 4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4억 달러 정도 규모의 보조금까지 약속받았는데 건설이 지연되고 있답니다. 지난 4월에 공장 가동 시점을 올해 하반기에서 26년으로 한 차례 미뤘고요. 수주 부진과 실적 악화로 투자 속도는 조절하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왔어요. 한진만 이제 사장이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맥을 못 추고 있어. 파운드리 쪽에서 빨리 TSMC 어느 정도 뭐 따라잡아야 하는데 이 TSMC를 따라잡는 게 참 힘듭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된 실력과 능력을 보여줘서 삼성이 TSMC라도 격차라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눈길 조심하세요.